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0년 지방직 9급 환경공학 개론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질부터 한번 쭉 제가 카테고리로 나눠 봤어요. 수질 6문제 나왔고, 대기 5, 폐기물 5, 소음진동 2, 토양 지하수 2 해서 20문제. 계산 문제가 이제 3문제가 나왔고요. 이론 문제 17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산은 어차피 그렇게 많은 문제가 사실은 나오고 있지는 않았죠. 자, 수질환경에서의 6문제와 토양 지하수의 지하수 문제가 있어요. 한 문제가 이번에 나왔는데, 이건 사실 수질환경에 포함된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의 어떤 그 문제 출제 경향 자체가 이 수질환경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자, 대기 환경 5문제인데, 이제 대기와 수질의 공통적인 부분에서 또 폐기물로 슬러지라든지 연소라든지 열 분해, 열 회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분뇨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폐기물 쪽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통된 부분이 폐기물 쪽이 좀 나옵니다. 자, 소음 진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2문제 나왔는데 크게 어렵다거나 그랬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일단 구분, 과목별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계산은 3문제, 그 다음에 이론은 17문제. 계산 문제도 이렇게 계산이 완전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손으로 잘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공이 많거나 폐기물의 MHT 같은 경우에는 좀 숫자가 커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약분을 잘 해야 한다거나 계산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그런 유의점이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지방직 9급 환경공학 개론 요약을 해보면, 이제 방지시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 그렇죠? 환경 양론과 화학, 얘네들이 이제 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잘 숙지를 하셨다면은 이론과 계산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이제 환경 관련 법령 문제가 있었어요. 요게 이제 사실 이전에 비해서 출제 비율이 좀 늘어났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온 문제를 보면은 사실 이거를 환경공학 개론 안에서 좀 다뤄도 되겠는가 싶을 정도로 좀 너무 넓게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개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개론이거든요. 시작이에요.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간 어떤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게 사실은 우리가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이게 법령 관련된 문제나 공정시험 기준 같은 경우는 이 수험생의 암기해야 할 양이 좀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이거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넘어간다라기보다는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고, 하지만 그 외의 문제의 난이도는 이제 예전이랑 비슷하거나 쉬운 수준의 어떤 그런 환경과학 개론의 문제가 출제됐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는 좀 넓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목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수질환경 가장 많은 비율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화학 평형이라든지 활성 슬러지법 굉장히 중요하죠. 생물학적 처리, 수질 오염 어떤 처리 기술 중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질소의 처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질산화, 탈질 이러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론이라든지 방지 기술에서 중요한 활성 슬러지법과 질소의 처리, 유기물 BOD의 제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규와 관련해서 이제 공정시험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법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왔어요. 그다음에 수도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개론이라기보다는, 개론에선 사실 이런 내용이 있다 하고 좀 크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좀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평형이라든지 유기물의 제거나 지수 처리 이와 관련된 기본 이론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중점적 기억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먹는 물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 수도법인데 이 수도법은 사실 상하수도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경부의 어떤 관할이다라기보다는 뭐 국토해양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토목 쪽이다 이 얘기죠. 수도법과 관련된 내용이 개론에서 이제 깊이 있게 다루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출제가 됐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감으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대기환경 수질 다음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EP라고 하죠. 전기집진기, 그 다음에 낙스의 어떤 저감 방법, 미세먼지. 사실 이제 미세먼지 요거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많이 되고 있고, 낙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뉴스에 나오진 않지만 요게 이제 여름에 오존과 더불어서 이제 광학적인 어떤 그런 UV죠. UV 요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 처리 기술과 개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연소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연소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한 두세 단계에 걸쳐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소모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뭐 그 외에 대기환경 관련해서는 이제 비교적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폐기물인데요. 자, 폐기물은 이제 수질 대기가 이제 겹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매립, 열분해, 실용처분, 자원의 재이용 이런 것들은 겹쳐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폐기물 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새 특히 MHT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요거는 숫자가 커요.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공 지우고 뭐 약분하고 할 때 신중하게 우리가 좀 잘 풀어야 되고, 폐기물 관리법에서의 어떤 문제와 이게 약간 좀 특이한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규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지만 범위가 넓게 나왔죠. 사실 그러니까 폐기물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 개념인데, 이제 폐기물과 관련된 이제 법으로 보면은 폐기물 관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과 관련된 법이 있고, 여기서처럼 신에너지, 뭐 재생에너지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있는 또 법령이 있어요. 뭐 자원의 순환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은 폐기물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이 있는 폐기물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좀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소음진동과 토양지하수 한번 볼게요. 소음진동 개론과 어떤 측정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진동 개론에서 우리가 뭐 계산하는 로그가 나오고 SPL, 뭐 IL, 그 다음에 PWL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어떤 뭐 소음의 어떤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어렵지는 않은 어떤 그러한 문제였고, 측정과 관련해서 A 특성, 뭐 B 특성, C 특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까다롭진 않았다. 자, 토양지하수, 이제 지하수는 이제 달시 법칙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수질에서도 지하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매해요. 이 지하수를 수질로 볼 거냐 뭐 이런 개념이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토양을 뭐 폐기물 안에 볼 거냐 이건데, 이제 토양지하수로 제가 빼서 설명을 드렸죠. SVE라고 있습니다. 토양의 어떤 오염처리 기술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공법이에요. 요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법들 인이냐 아웃이냐, 뭐 여기서 처리하냐 밖에 처리하냐 이런 것들에서부터 분류를 하고 각각의 기본적인 특성들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은 토양 쪽에서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사실 중요하죠. 뭐 기본 개념, 처리 기술 측정, 관계 법령 순으로 흐름 잘 파악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환경과학은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오염물질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그 성질을 이용해보자 이거죠. 기본 이론,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문제풀이, 뭐 마무리 특강 이렇게 가는데,
이 기본 이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비중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각 파트별로 수질대기, 폐기물, 뭐 토양 쭉 다 오염물질과 처리 방법 위주로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법규 관련된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들고, 법령 다 공부할 수는 있어요. 사실 뭐 시간이 뭐 오래 있으면요 뭐 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상 좀 불가능합니다. 이거 우리가 뭐 판검사 시험도 아닌데 법령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으면은 조금 너무 범위가 좀 넓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도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해당 법령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용어의 정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들, 공정시험 기준도 어차피 법규에 들어간 거니까 요거 자주 읽어보고 정의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험 치르느냐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